센스는 타고난 것인가요? 어떤 부분에 센스를 말씀하시는 거죠? 제가 좀 센스 있어 보이나요? 센스는 뭐 감이죠. 뭐 쉽게 얘기해서 감인데, 사실 뭐 무슨 일을 하던지 간에 센스는 감은 굉장히 중요하죠. 우리 같은 내 자신이 곧 명함이고 경쟁력인 프리랜서, 헤어 디자이너들한테는 더욱더 중요합니다. 내 일이기 때문에 몸과 머리를 동시에 쓰면서 거기에 이 감성적인 부분까지 더해야 되고, 이 서비스 마인드까지 있어야 되고,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제 동시에 진행되는 그런 이 작업이잖아요, 헤어 디자인이라는 게. 그래서 저는 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이 헤어 디자이너로서 이 기술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뭐가 있을까요? 외모, 스타일입니다. 그리고 서비스 마인드. 물론 이 장인 정신으로 이 기술적인 부분, 테크닉적인 부분에 정말 마스터가 돼서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실력으로 조진다, 뭐 그러면은 사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기는 한데, 뭐 같은 능력치라면 당연히 이 스타일이 좋은 쪽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. 이목구비 예쁨보다 중요한 게 이 스타일이에요. 내가 어떤 걸 추구하는지, 어떤 느낌인지, 이런 것들이 이 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 이런 것에서 좀 드러나야 돼요. 그래야 내가 하는 헤어 디자인에 더 설득력이 생깁니다. 뭐 쉽게 얘기해서 내 머리 드라이도 못하고 내 머리도 못 만지는데 내가 무슨 누구 머리를 해주겠어요. 내 몸에 맞는 옷 사이즈도 모르는데 내가 누구에게 그런 조언을 하겠어요. 이 헤어 디자인은 이 전체적인 그런 스타일인데, 뭐 실제로도 그런 부분들이 이 헤어 디자인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차지해요. 이 똑같은 베이스로 이 커트를 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이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, 이 스타일링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이 결과물이 또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센스, 감성적인 부분은 디자인에도 실제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칩니다. 중요하죠. 자, 그래서 이제 그런 감성, 눈 이런 거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. 그 인터넷이나 이런데 뭐 많이 정리가 돼 있잖아요. 이제 그런 거를 보면은 이제 쉽게 알 수도 있지만, 일단 우리가 그 온라인상에서 보는 그런 정보들은 좀 굉장히 가볍습니다. 얕아요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누가 밥을 먹여주는데 그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이 씹어가지고 뱉어서 먹여주는 그런 밥이란 말이에요. 그게 맛이 있겠습니까? 물론 소화는 잘 되겠죠. 쉽게 넘어가겠지. 맛이 없잖아. 그리고 영양분도 별로 없고.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. 옷도 좀 많이 입어보고, 그래야 이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알고, 내 스타일을 알아야 일단 남한테도 남의 스타일이 어떤지 이런 감이 빡 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도 이제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. 근데 저는 이 서비스 마인드야말로 정말 좀 타고나야 되는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기술적인 부분이야 우리가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하면 이제 충분히 어느 정도 익힐 수가 있는데, 이 서비스 마인드에 관한 거는 정말 제가 일을 하면서 보면은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. 똑같이 사람을 대하더라도 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. 반대로 내가 굉장히 이제 친절하게 하고 막 아무리 잘해주려고 애를 써도 그게 부담만 주고 괜히 좀 오바스럽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그냥 편하게 미소만 지어도 굉장히 친절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,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이 재능이 있어야 된다. 정말 이 기술적인 부분보다 더 이 센스, 감을 필요로 한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뭐 호텔 같은 데 가서 호텔 서비스도 좀 받아보고, 좋은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서비스도 받아보고 해야 여기는 비싸기만 한데 서비스는 진짜 구리구나, 이런 느낌들이 딱 온단 말이죠. 서비스 교육만 받았지 진심이 안 들어가 있구나, 이런 느낌들을 내가 느껴봐야 돼. 정말 센스가 없이, 그런 감이 없이 그냥 무조건 친절하기만 하잖아요.
되게 답답해요. 불편하고 오히려 그냥 좀 가만히 멍 때리고 있고 싶고 그런 사람한테 계속 말 거는 거지. 계속 쓸데없는 얘기들 있잖아. 그러면 그거 앉아있는 사람은 불편하잖아. 뭐 헤어 디자이너에게 서비스 굉장히 중요하죠. 뭐 이거에 대한 중요성은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. 나이 25살 청담샵에 가고 싶은데 진입장벽이 높네요. 나이 어린 애들을 선호하는 이유가 뭔가요? 25살이면 그렇게 많은 나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혹시 나이 때문에 아니 그래도 20대 후반이면 시작하기에는 나이가 많다고 할 수 있죠. 자, 이 나이 많은 사람을 살롱에서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. 자, 늦게 샵에 들어와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는 겁니다. 이 미용하는 친구들 중에는 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친구들도 있고 일찍 시작한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경력이 뭐 한 3, 4년 됐는데 20대 중반도 안 된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, 사실. 그러면 이게 같이 일을 하다 보면 그래도 미용은 이 선후배 관계가 명확한데 이 어딜 가나 어느 직종에나 이 꼬장 부리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.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좀 텃세를 부리거나 이제 뭔가 오더를 하거나 그랬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좀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.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단 말이야. 근데 어린애들이 막 가르치려고 들고 뭐 이것저것 하나하나 챙기고 이러면은 그게 기분이 그게 상당히 좀 안 좋아요.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일찍 시작하기는 했는데 군대를 갔단 말이에요. 중간에 군대 갔다 오고 나니까 군대 한 2년 갔다 오고 나니까 후배들이 선배가 돼 있고 디자이너 준비하고 있고 막 그렇더라고. 이제 그때 그런 거를 조금 살짝 느꼈는데 생각보다 그게 굉장히 멘탈 잡기가 힘듭니다. 나는 지금 뭐 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지금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이제 최저임금 보장받고 이제 근무 시간도 이제 여러모로 많이 보장받아서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는 좀 인턴들도 윤택한 삶을 살고 있단 말이죠. 그래도 박봉인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. 근데 그게 일찍 시작했으면 돈을 못 버는 게 솔직히 상관은 없어요. 저는 그랬거든요. 제가 인턴 생활할 때 진짜 돈 조금 벌 때 뭐 5, 60만 원 벌 때 열정페이 받을 때 어차피 다른 애들도 대학교 다니고 있었어요. 취직 준비하고 있었고 걔네들도 그냥 같이 없었단 말이야. 그나마 나는 그래도 하고 싶은 일이라도 찾고 일이라도 열심히 하고 있었지. 보통의 경우에 이 주변의 친구들에 비해서 그렇게 처지지 않았어요. 다 같이 뭐 20대 초반에는 돈 버는 그런 시기는 아니니까. 근데 이제 20대 중반에서 후반 넘어가면서 이제 일찍 취직한 친구들은 뭐 이제 연봉 얘기하고 있고 이제 차 뭐 사네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.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멘탈 관리가 안 된단 말이야.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? 이 나이 먹도록 명함도 못 하고 있고 손님도 못 받고 있고. 자, 근데 20대 때요. 자, 물론 보편적인 경우에서 돈을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습니까? 그 정도는 내가 열심히 해서 30대 딱 들어가서 자리 잡아서 이제 빡세게 하면 금방 올라올 수 있어요. 그 차이를 충분히 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멘탈을 잡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봐온 여태까지 나이가 조금 있는 그런 인턴들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힘들어 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사실 부담스러워 하는 게 있어요. 분명히. 나이 많은 인턴들을. 오케이. 그럼 내가 그거 다 감안하고 열심히 하겠다. 자,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면접 볼 때 그런 것들을 면접관한테 하나하나 다 소거를 시켜주는 거예요. 그런 부분들을. 미리 소거를 시켜주는 거예요. 저 어린 친구들한테 쌍욕 먹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.
나이가 많다는 거는 나이 어린 친구들에 비해서 모든 게 다 단점이기는 해요. 웬만한 건 다 단점인데 그래도 장점이 있습니다. 이 사회 경험이라는 것도 굉장히 그만큼 내가 경험을 많이 했다는 것도 장점이고, 이 나이가 조금 차면은 이 눈치가 또 빨라. 이 살면서 겪어온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눈치가 굉장히 빠르단 말이에요.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, 고객들을 대할 때도 아무래도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이런 거를 잘 파악을 하고 이 심리적인 부분도 잘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너무 어린 친구들보다는 저 고객층이 좀 어느 정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좀 나이가 있는, 좀 뭔가 세상을 좀 아는 친구들을 선호해요. 그런 것도 장점이고, 또 어떤 이 절박함? 그런 게 또 굉장히 큰 장점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. 이 생각이 많으면 오히려 이 실행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. 자, 내가 만약에 28이다. 근데 미용을 시작하고 싶다. 5년 봐요. 5년 보고 내가 디자이너가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자리를 잡기까지 이 5년의 시간을 본다고 생각했을 때 28이면 33이잖아요. 저는 33세만, 그러니까 잘 버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만 잡아놓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, 솔직히. 이게 돈 뭐 1, 200만 원 더 버는 거야, 내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잘 돼서 뭐 1, 2년 더 하면 그거는 뭐 금방 다 메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좀 시작을 해보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. 1, 2년을 끊으면 안 돼요. 나이가 많으면 한 5년을 내가 빠르게 해가지고 1, 2년을 역전시키기는 어렵거든. 근데 5년 정도 텀이면, 5년을 놓고 봤을 때는 내가 열심히만 하면은 1, 2년 먼저 한 애들은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거든요. 길게 봤을 때는.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접근하기가 편할 거고, 이 욕심을 조금 버려야 돼요. 자, 어쨌든 일찍 시작한 아이들은 내가 뭘 해야 될지 결정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이제 고민하고 이제 얼타고 있을 때, 그 아이들은 벌써 명확하게 내가 요거를 해야겠다 해서 어린 나이에 일찍 시작한 애들이란 말이에요. 그런 거에 있어서의 그 핸디캡은 감당을 하셔야 돼요. 자, 나이 많은 게 무조건 단점만은 아니다. 장점도 있기는 있다. 근데 그 장점이 생각보다 큰 무기가 될 수도 있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